안방 1열에서 듣는 공연 리뷰 컬처봄 마틸다 2편 마틸다 캐스팅 이야기부터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마틸다가 워낙 원작부터 캐릭터들의 매력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작품이라서 그런지 각종 시상식에서 배우 부문 수상이 참 많은 편이에요. 영국 초연의 경우 로렌스 올리비에 상에서 미스 트런치블을 맡은 배우가 남우주연상, 그리고 마틸다를 맡은 배우들이 모두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였고요. 미국 초연의 경우에는 토니상과 드라마데스크상에서 모두 미스터 워무드를 맡은 배우가 수상을 하였어요. 한국 공연의 경우에는 제3회 한국뮤지컬 어워즈에서 주연상 남자 배우님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지린 배우님이 미스 트런치블로 수상을 하시고 앙상블상도 수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7회 한국뮤지컬 어워즈에서도 배우 부문에서 가장 많은 상을 가져간 것이 바로 마틸다였는데요. 신인상 여자 배우 부문에 임하윤, 진현우, 최은영, 하신비 네 마틸다가 모두 수상하였고요. 그 다음에 조연상 여자 배우 부문에 최정원, 미세스 워무드 배우님이 수상하였습니다. 마틸다 역과 브루스 역은 쿼드 캐스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나머지 라벤더, 토미, 앨리스, 나이젤, 아만다, 에릭은 더블 캐스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구더기 도롱뇽 팀으로 두 팀으로 나뉘어서 공연을 했다가 이번에 1월달부터 다시 코딱지 팀과 올챙이 팀으로 팀을 나누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역 캐스팅은 이제 앞으로는 모두 공연 1시간 전에 객석 1층 캐스팅 보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마틸다 아역 중에 성인 배우가 섞여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호르텐시아 역의 박소연 배우님인데요. 초연부터 아주 든든하게 아역 배우님들 사이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계셔서 굉장히 시선이 가요. 가끔씩 소연 배우님도 아역 배우로 착각을 하고 공연을 관람하다가 성인 배우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는 분들을 발견할 수 있어 참 재밌었습니다. 마틸다가 아역 배우들이 주가 되는 공연이지만 저는 특별히 성인 배우분들을 조금 언급하고 싶어요. 초연부터 함께하는 강훈곤 미세스 워무드의 경우에는 주로 앙상블 배우님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미세스 워무드 역에 가장 먼저 낙점이 되셨다고 해요. 강훈곤 배우님과 더블 캐스팅을 할 배우님을 찾지 못해서 뒤늦게 최정원 배우님에게 SOS를 보내서 최정원 배우님이 합격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먼저 낙점된 배우님답게 아주 캐릭터와 일체된 찰떡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미세스 워무드와 부부인 마틸다의 아빠 미스터 워무드 역의 서만석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초연 공연에서 앙상블을 맡으셨던 배우님이거든요. 앙상블을 맡으셨던 배우님이 다음 공연에 주연에 기용되실 경우에 더 시선이 가고 반갑고 잘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마니아의 심정입니다. 또 이번 마틸다 재연 공연에서 신기했던 게 공연 초반에 캐스팅이 변경됐었거든요. 세스 펠프스가 기존에 원 캐스팅으로 진행되던 역할이었는데 커버였던 연보라 배우님이 무대에 오르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연보라 배우님이 미세스 펠프스 뿐만 아니라 미세스 워무드 커버도 맡고 계신데요. 미세스 워무드도 갑자기 더블 캐스팅에서 강훈곤 배우님이 공연을 못하시게 돼서 원캐스트로 공연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연보라 배우님이 커버로 무대에 오르시게 되면서 미세스 펠프스의 세컨 커버인 김아람 배우님이 무대에 오르시게 되었어요. 연보라 배우님은 한 주에 미세스 워무드와 미세스 펠프스 커버를 모두 수행하셨고요. 사실 대극장 뮤지컬을 오래 봐왔지만 외국처럼 원캐스팅으로 진행되는 시스템이 아닌 이상 대한민국의 대극장 뮤지컬에서 이렇게 커버 시스템이 잘 잡혀있는 공연을 보지 못했는데 물론 마틸다 팀에게는 커버가 무대에 올라올 만한 상황이 그렇게 썩 달갑지 않고 위기의 상황이었겠지만 공연을 보는 마니아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까지 미리 커버를 잘 준비시켜 놨구나 하는 생각에 괜히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커버 시스템이 철저하게 준비된 데에는 과거 아이다가 공연이 취소되었던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위기에서 피드백을 하고 열심히 데뷔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랬군요. 그렇게 또 신인분들이 많이 있는 줄은 사실 신경을 좀 못 썼네요. 사실 우리는 마틸다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한테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 많이 쓰죠. 그 어른 캐스팅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스 트런치블 이외에는 별로 이렇게 막
크게 주목하지 않은 부분이 솔직히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나 맞아요. 궁금한 게 혹시 빌리 엘리엇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1대 빌리, 2대 빌리 막 이래갖고 그 친구들이 네. 지금도 막 뮤지컬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가수가 되기도 하고 아이돌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지금 대학생인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막 그런 네.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과거의 마틸다들이 혹시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뭐 이 뮤지컬 음. 쪽을 계속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 아시는 거 있으세요? 마틸다는 아직 이데빌리들처럼 공연된 지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대를 이어오고 있는 배우는 설가은 배우님 뿐인데요. 이번 넷플릭스 영화 마틸다에서 마틸다 역의 노래와 대사 더빙을 모두 맡아주셨어요. 그래서 초연의 가은 마틸다를 사랑했던 저 같은 팬들은 굉장히 반갑고 소중한 가은 마틸다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가은 마틸다는 작년에 미세스 다우파이어에서 다니엘과 미란다 부부의 첫째 딸 리디아 역할을 맡기도 하셨습니다. 가은 마틸다 이외에도 안소명 마틸다가 아직까지 성우 활동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신시컴퍼니가 이번에 마틸다 300회를 기념해서 초연 마틸다들 4명 모두를 초대해서 무대 인사를 진행했는데요. 황예영 마틸다와 이진아 마틸다도 만나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신시컴퍼니가 빌리 엘리어트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홈커밍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빌리 엘리어트와 마틸다 같이 아역배우가 주가 되는 작품들은 해당하는 공연이 아니면 다시 그 아역배우의 그 캐릭터 연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홈커밍데이 무대 인사가 더욱 소중하고 굉장히 뜻깊은 기획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미래 스타들이잖아요. 뮤지컬 스타들. 그쵸. 네. 그 친구들이 진짜 다른 분야로 안 가고 계속 뮤지컬을 해서 계속 쭉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빌리 같은 경우는 사실 남자 친구들이어서 변성기가 음, 오거나 그러면 소리가 달라질 수도 있고 계속 뮤지컬을 못할 맞아요.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것 같긴 한데 여자 배우님들 같은 경우 그렇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틸다 역할 하시는 그 정말 똘똘하고 똘망똘망하고 귀여운 배우님들이 그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뮤지컬계를 정말 이고 지고 가실 미래 스타들로 계속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앞서 잠깐 얘기했던 설가은 배우님이 맡았던 미세스 다우파이어의 다니엘과 미란다의 첫째 딸 리디아 역할의 경우에는 브로드웨이 초연 공연에서 사실 성인 배우가 맡았던 역할이고 한국 오디션에서도 성인 배우를 뽑으려고 했던 역할이에요. 그런데 설가은 배우님과 함께 딤프 대상을 수상했던 김태희 배우님이 캐스팅 되셨었는데요. 아무래도 성인 배우가 연기하는 것보다는 실제 그 나이 대 배우가 부모님의 이혼에 혼란을 겪는 사춘기 첫째 딸 리디아 역할을 연기하는 것을 볼 때 더욱더 감정이 이입되고 몰입되는 효과를 관객들이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미세스 다우파이어가 한국의 논레플리카 라이센스로 공연이 올라와서 가장 좋았던 점으로 이 리디아 배우를 해당 나이대에 맞는 배우로 캐스팅한 것을 꼽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한국 뮤지컬계에서 돌이켜보면 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이의 나이대의 배우가 연기할 수 있는 역할이 비틀주스의 리디아 정도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한국 창작 뮤지컬 중에서는 제가 최근에 가장 잘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유진과 유진이 두 여자 중학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성인이 된 친구들이 사이코 드라마 심리극을 통해서 과거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식을 다루고 있어서 그리고 그 작품의 소재 때문에 실제 여중생 배우들이 표현하기엔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중간 나이대 여성 대배우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와 캐릭터의 개발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더 많은 다양한 작품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창작 뮤지컬을 만들 때도 좀 음, 연령대를 20대 사랑 이야기만 하지 말고. 아, 저 사랑 맞아요. 좋아합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좀 벗어나서 그 친구들 사실은 그 마틸다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작품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으면은 또 이어지지 못하잖아요. 다양한 맞아요. 연령대의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연령대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우리가 좀 다양성이 필요하죠. 그러면 마틸다 이야기로 돌아가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넘버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마틸다의 대부분의 장면이 밝고 화려하고 신나는 넘버 속에서 갑자기 대비되게 조용해지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마틸다가 부르는 Quiet, 침묵이라는 넘버예요. 트런치불이 진행하는 무시무시한 체육시간 속에서 트런치불이 마틸다에게 끔찍한 폭언과 저주를 내뿜거든요. 마틸다는 그 속에서 귀를 막고
침묵을 합니다. 그 순간 극장이 굉장히 고요해지고요. 아무런 반주도 없이 마틸다 혼자 무대 코앞까지 나와서 노래를 불러요. 사실 저는 성인이고 뮤지컬을 전공하고 있지만 누가 저한테 디큐브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직전까지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에서 갑자기 무반주로 솔로 넘버를 불러라 하면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틸다 아주 감정에 몰입해서 직전까지 굉장히 시끄러웠던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기깔나게 잘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빠 미소로 흐뭇하게 보게 되는 장면인 것 같아요. 물론 넘버 자체도 굉장히 감동적이고요. 불러주세요, 주스님. 모든 게 다 침묵, 또 침묵은 아닌데 침묵. 이게 20대 남성인 제가 부르니까 굉장히 이상한 것 같은데 실제 무대에서는 굉장히 순수한 마틸다가 부르는 넘버니까 극장에서 보시고 제 노래는 잊어주세요. 어머,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우리 식구님이 하셔야 돼요. 침묵. 나 눈 막 크게 뜨고 막 침묵. 이게 침묵이 아니라 지금 고성이 되겠는데 잘못하면. 아, 진짜 아름다운 노래 너무 많죠. 마틸다. 맞아요. 그리고 마틸다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마틸다가 공연될 수 있게 노력하는 스태프들 중에서 다른 대극장 뮤지컬과 달리 마틸다에서 볼 수 있는 스태프가 있는데요. 바로 샤프롱입니다. 샤프롱게 뭐죠? 설명해 주세요. 뮤지컬에서 아역 배우들의 컨디션과 멘탈에 대한 관리를 전담하는 스태프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건 당연한 거죠. 왜냐면은 저도 처음에 그게 어디서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이제 수업하다가 자료를 찾고 그러다가 들은 얘기인데 말하자면 캐스팅 디렉터가 생긴 것처럼 영국에서는 아이들이 학교를 못 빠지게 돼 있어요. 학교를 빠지고 공연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마틸다를 공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 처리라든가 아이들을 캐스팅하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걸 어른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런 게 이제 너무 복잡했었다고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전담을 해서 캐스팅을 하고 관리를 해주고 막 이런 이제 일이 필요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담당자가 생겼던 거다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제가 들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모든 공연 예술의 어떤 조직은 세분화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진짜 우리 식구님 잘 아시겠죠? 후뚜루마뚜루 진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냥 대충 하고 막 손가락 사이로 일이 다 빠지는데 그냥 막 넘어가고 이런 게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배우분들에게 어떤 처우나 이런 그 제작비에 대한 쓰임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투명해야 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영국의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면밀한 관리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그 제가 어느 공연을 봤는데 그 공연에서 아이들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네, 음, 아이들이 직접 죽어야 돼, 무대 위에서. 그것도 이렇게 피칠갑을 하면서 죽어야 돼. 근데 이게, 그, 물론 공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도 아역들이 그러한 좀 잔인한 장면을 촬영을 할 때는, 실제적으로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진 않고, 그냥 그 어린 아역들의 그 얼굴만 따거나, 아니면 그런 장면들을 최소한 보여주고 이런 윤리 가이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공연 같은 경우에 이제 어쨌든 그 대본상 그 아이가 죽어야 되는 장면이 있는 거야. 저는 이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지금이야 뭐 어린 아이가 뭐, 몇 시간 이상 공연을 할 수 없다. 뭐, 그런 게 좀 음,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뭐, 더블, 트리플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원캐였어요. 그 아이가 매일 죽어야 되는 거야. 거의 20회 가까이를 매일 죽어야 되는 게 너무, 그게 좀, 난 그 애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음, 응. 그 나중에 이제 그 제작사한테 물어봤더니, 그 아이를 위해서 그 멘탈 케어를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동 상담 이런 거를 엑스트라로 따로 해서 이제 이거는 연극이고 이거는 가상이고 왜냐면 그 아이가 맨날 이제 죽어가면서 울어야 되는 거야. 엄마 하면서 울어야 돼. 그 너무 힘들잖아. 아무리 연기라고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20회라고 20번을 반복하는 거고 뭐 연습부터 다 하지만 한 50번 이상을 하는 건데 중간중간에 그 부분들에 대한 멘탈 케어를 해줬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 아역이 많이 나오는 작품들은 그렇게 좀 특별한 제도와 그다음에 관리가 필요할 음,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네요. 어, 재밌다. 예. 어른들도 그런 역할 많이 하면 힘든데 애들은 그쵸. 더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마틴탈처럼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것쯤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오버하는 걸 수 있지만 뭐 음, 악화되기 전에 예방이 최선의 치료라고 하잖아요. 음, 세심하게 지켜볼 필요성은 충분히 있죠. 네네. 네, 이 아이가 혹시라도 힘들어하지는 않나 이런 거는 충분히 지켜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나 기존의 마틸다를 보시고 뮤지컬 마틸다에 대해 관심을 가질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준비해 봤는데 너무 마니아한 얘기만 한 건 아닌지 조금 걱정도 되는데 재밌게 들으셨을런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저희 디테일한 거 되게 좋아하고요. 너무 어차피 재밌었어요. 히든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네. 그리고 내가 아까 사실은 마틸다 뭐 이런 거 막 물어봤잖아요. 아역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근데 줄줄줄 나오는 네. 거야, 우리 주스님이. 어,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역시 준비된 우리의 MC다. 제가 그러니까요. 아무나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었어요. 주스님.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뮤지컬 마틸다는 2월 26일까지 신도림 대성 디큐브 아트센터에서 공연됩니다. 흔히들 지나간 공연은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뮤지컬 마틸다는 특히나 한 번 지나간 공연의 아역 배우들의 마틸다는 두 번 다시 보실 수 없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관람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녕! 안녕. 안녕. 재밌었어요. 입봉 축하해요. 축하.